안녕하세요. 저는 각당복지재단의 웰라이프 지도사 강사 전병윤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황혼예찬과 노년의 의미, 잘 나이 들기에 이어서 홀리 에이징, 거룩한 나이들미라는 제목으로 새로운 노인, 노년의 덕, 행복하게 늙어가는 방법, 그리고 노년 초월에 대해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국의 고사성어에 지도노마라는 말이 있습니다. 길을 잃어버렸을 때는 늙은 말을 풀어놓고 그 뒤를 따라가면 잃었던 길을 찾을 수 있다라는 뜻입니다. 즉 노인의 경험과 지혜가 인생의 길라잡이라는 것이죠. 고대 중국의 노자 사상은 노인은 삶의 지표로 평가해서 나이는 존경과 신뢰, 성취의 의미였습니다. 따라서 과거 전통사회에서는 노인은 풍부한 삶의 경륜과 지식을 겸비한 현자로 존경받는 존재였죠. 이를 능수능란하게 처리하면 노련하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훌륭한 리더십을 발휘하면 노숙하다고 하고요. 노형, 장로, 노대가라 칭하며 존경했죠. 전부 늙을 노자가 들어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요, 요즘은 노인들에게 이런 역할을 더 이상 기대하기 어려운 세상이 되고 말았습니다. 오히려 현대 정보화 사회에서의 노인은 신문맹자가 되고 말았어요. 노들이 되고 노추가 되어서 꼰대와 대명사가 되고 만 것입니다. 심지어는 식충이, 삼식이, 틀딱이 같이 노인이 폄하되고 만 세상입니다. 노인은 국가와 젊은이가 부양해야 할 부담과 짐이 되어서 천덕꾸러기로 추락하고 만 것이죠. 얼마 전 종로의 빠고다공원 뒷골목을 지나다가 본 광경에 나는 눈물이 핑 돌고 말았습니다. 거룩한 식사. 나이 든 남자가 혼자 밥 먹을 때 울컥하고 올라오는 것이 있다. 큰 덩치로 분식점 메뉴판을 가리고서 등 돌리고 라면바를 건져 올리고 있는 그에게 양푼에 식은 밥을 넣고 동생과 눈을 기며 숟갈 싸움하던 그 어린 것이 떠올라와서 갑자기 목매게 한 것이다. 몸에 한 세상 떠넣어주는 먹는 일에 거룩하며 이 세상 모든 찬밥에 붙은 더운 목숨이여 이 세상 혼자 밥 먹는 자들 풀어진 뒷머리를 보라. 파고다공원 뒤편 순댓집에서 국밥을 숟가락 가득 떠넣으시는 노인의 쩍 벌린 잎이 나는 어찌 이리 눈물겨운가. 거룩한 식사라는 황지우 시인의 시처럼 혼자서 식사하는 할아버지의 모습이 왜 그리 서글퍼 보이는지요. 파고다공원이나 종묘 앞을 가보면요, 온통 갈 곳 없는 외로운 할아버지들 뿐이에요. 할머니들은 안 계세요. 나이가 들수록 남성 위주에서 여성 우위로 변해서 역차별받는 거예요. 남자 할아버지들이. 소외되고 초라해진 할아버지들의 모습. 외롭고 불쌍한 할아버지들의 황혼의 모습이 참 서글퍼 보였습니다. 호모 헌드레드, 바야흐로 인간 100세 시대입니다. 21세기 초 고령사회는 인류 역사상 처음 접하는 장수시대를 낳았죠. 그래서 100세 시대를 생각하면요, 가슴 뛰는 울림과 동시에 과연 어떤 삶이 기다릴지 불안하기도 하죠. 장수에 대한 삶의 기대와 더불어 노화로 인한 쇠퇴는 점점 더 커지고 수시로 찾아오는 무릎 통증과 깜빡이는 기억력은 불안감을 더욱 키우지요. 에이지 퀘이크, 연령 지진이라는 뜻입니다. 고령사회 충격을 지진으로 빗댄 연령과 지진을 합성으로서 노년층 인구가 유소년 인구를 앞지르는 인구 지진을 말합니다. 빠르게 고령화 사회로 진입하면서 생기는 사회 문제를 에이지 퀘이크라고 용어를 써서 말합니다. 인구 절벽, 사라지는 한계마을과 같은 저출산 고령화의 사회 문제가 리히터 규모 9.0에 달하는 지진보다 더
더 큰 사회적 파괴력이 강한 재앙이라고 예측하는 인구 지진을 에이지 퀘이크라고 말합니다. 우울한 장수시대, 누구에게나 해당될 수 있는 가난하고 병든 노년기가 기다릴지도 모릅니다. 오래 산다고 마냥 좋아할 수도 없는 암울한 100대 시대가 기다릴지도 모르는 것이죠. 삶의 질이 뒷받침되지 않은 상황에서 수명만 늘어난다면 나이를 먹는다는 것은 고통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 죽음보다 더 무서운 것이 뭔지 아세요? 뭔 것 같아요? 죽음보다 더 무서운 거. 사는 거요? 다른 말로 한번 해보세요. 그것은 죽지 않는 것. 안 죽는 것이 죽음보다 더 무서운 것입니다. 그러기에 100세 장수 시대를 살아가는 오늘의 노인은 분명히 수명이 짧았던 예전 노인과 같아서는 안 됩니다. 달라져야만 합니다. 100세 시대의 노인에 대한 정의와 이해는 재해석되고 재발견되어야만 하지요. 이런 늙음의 역설적 통찰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노인을 생각할 때 떠올리는 사회적 인식은 어떤가요? 노인을 바라보는 대부분의 시각은 부정적이고 비판적이거나 고정적입니다. 노인은 늙고 병들고 가난하고 외롭고 의존적이며 쓸모없는 사람이라는 상징적 상호작용이 낙인을 찍어놓아 버렸죠. 굽은 허리, 짧은 머리, 느린 걸음, 노인 냄새, 고집불통 이런 게 떠오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상적 모습의 노인상은 여전히 다른 세대가 도저히 도달할 수 없는 지고한 존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노년에 대한 부정적 인식과 해석을 노인들의 지혜와 사랑, 창조적이고 생산적인 긍정적 가치로 인식을 전환시켜 나가야 하는 것이죠. 멋진 노인, 거룩한 노인, 존경받고 사랑받는 노인상으로 이미지를 만들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노인들이 지혜와 존경을 회복하면 적어도 사회가 부담하는 심리적 비용은 줄어들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자기 자신 스스로를 구닥다리고 쓸모가 없는 뒷방 늙은이로 여기기 시작하면요, 우리는 거기에 따라서 행동하게 되고 그렇게 되고 맙니다. 인생은 선택과 반응에 의해서 만들어져 가는 존재입니다. 노년기에 대한 새로운 시각, 새로운 이미지로 바꾸도록 해야 바랍니다. 먼저 자신의 고정관념과 선입견을 타파해야만 합니다. 먼저 우리의 생각과 태도를 바꿔야 된다는 말이죠. 기존의 가치관과 생활 방식을 바꾸는 자기 혁신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이 문제가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세상, 세상을 보는 나의 시각에 문제가 있는 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노인에 대한 사회의 부정적 인식 변화 요구에 앞서서 우선 노인들이 스스로 자신이 노년기를 바라보는 고정관념과 선입견을 변화시켜야 합니다. 노인들이 스스로 생각하는 노인의 대표적인 선입견과 편견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에이, 이제 늙어서 난 늦었어. 뭐 살 만큼 살았는데 그렇게 살다 죽으면 되지 뭐. 또는 이 나이에 배워서 뭐해? 써먹지도 못할 걸. 늙어서 더 이상 배울 수도 없어. 또는 나이 들어서 이제 쓸모가 없어져 사회에 기할 게 없어 등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노인 스스로의 인식과 편견을 반대로 뒤집어서 생각해야만 합니다. 이제 늦었다는 생각을 나는 아직 늦지 않았어. 인생에 늦은 나이란 없잖아. 앞을 보면 항상 지금이 가장 빠른 시간이지 않은가? 새롭게 시작하자. 또는 그럭저럭 살다 죽으면 된다는 생각을 단 한 번뿐인 인생 최선을 다해서 황홀하게 살 수 있다로 늙었지만 아직도 내게 남아있는 것, 아직도 내가 할 수 있는 것으로 얼마든지 사회에 기여할 수가 있다고 생각을 뒤집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변할 때의 위험보다요, 변하지 않을 때가 훨씬 더 위험한 것입니다. 위험은 변하지 않는 자들에게만 찾아오는 법이거든요.
변화도 미리 연습하고 훈련해두면 두렵지 않은 익숙함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늙음의 역설적 통찰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원효대사 이야기로 심한 갈증에 어둠 속에서 달게 물을 마셨는데 아침에 깨어보니까 해골에 담긴 썩은 물이었음을 알고 깨달은 말이 있죠. 일체유심조. 모든 것은 마음먹기에 달렸다는 뜻이죠. 모든 것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할 수 있고 할 수 없다고 생각하면 할 수 없는 것이 됩니다. 인식을 전환하고 변화시켜야 합니다. 생각을 바꾸면 세상이 다르게 보입니다. 이 세상에요, 불행하고 추억에 나이 들고 싶은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왜 그런 사람이 있을까요? 인식과 생각을 전환해서 변화하지 못했기 때문이지 않을까요? 코로나 팬데믹 상황도 생각을 바꾸기만 하면 오히려 더 즐겁고 행복한 시간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그동안 바빠서 가족과 함께하지 못했던 시간을 더 많이 보낼 수 있잖아요. 이처럼 창조적 노화란 노년의 잠재력과 가능성에 초점을 맞추어서 보다 적극적으로 자기 완성과 사회 참여를 주장하는 진 코헨의 이론입니다. 나이가 주는 경륜과 지혜의 풍요로움이 창조적 가능성을 엄청나게 확장시킬 수 있는 사회적 자산이라는 것이죠. 그것이 노인의 힘이고 노인의 무기인 것입니다. 나이가 들었음에도 불구하고가 아니라 나이가 들었기 때문에 성취하는 것에 주목하는 것이 창조적 노화입니다. 즉 노인임에도 불구하고 해냈다는 것이 아니라 노인이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품위 있는 삶과 존엄한 죽음이 장수시대 노인의 삶이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잘 늙는 것이 더 중요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마지못해 살거나 죽지 못해 할 수 없이 살아서는 안 됩니다. 삶은 마지막까지 존엄해야 하며 당당해야 하고 살맛 나는 인생이어야 하지 않겠어요? 죽을 때까지 항상 꿈꾸면서 늘 새로운 삶을 살아가려면 나누며 베풀며 봉사하며 살아야 합니다. 살아있는 한 사람답게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나답게 살다 나답게 죽고 싶다. 일본의 유명한 드라마 오싱의 작가인 하시다 스카코의 소원이 나답게 살다 나답게 죽고 싶다였습니다. 여러분, 현명하게 젊기는 힘들지만 현명하게 늙는 것은 가능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편견과 인식을 바꾸고 생각과 태도를 변화시켜 나가면 됩니다. 그것이 바로 창조적 노화, 새로운 노인, 뉴 시니어가 되는 방법입니다. 이번에는 거룩한 나이, 홀리 에이징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홀리 에이징, 노하면 노하지 뭐 거룩하대요. 노화. 거룩한 나이래요. 노화에는요, 건강 노화, 심리적 노화, 생산적 노화, 성공적 노화와 같은 많은 노화 개념들이 있습니다. 질병 없이 나이가 많아지며 자연적으로 늙는 노화를 정상적 노화라고 하죠. 그리고 의학적 원인, 즉 질병과 사고를 수반한 노화를 병리적 노화라고 하고요. 그리고 연령에 적합한 환경적 지지하에서의 노화를 성공적 노화라고 합니다. 이 성공적 노화 모델을 개발한 러웬 칸은 성공적 노화를 이렇게 정의해 주고 있습니다. 질병과 장애가 없이 신체적, 정신적 기능을 유지하면서 지속 가능하게 적극적으로 삶에 참여하는 것을 성공적 노화로 보았습니다. 이런 성공적인 노화를 웰에이징, 잘 나이 들기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기존에는 없던 새로운 노화 모델인 거룩한 노화라는 개념을요, 처음 주장하신 분은 우리나라의 장수학자 박상철 교수님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 거룩한 노화라는 개념은 성공적 노화와 존엄한 노인을 넘어서 노화의 궁극적인 목표를 아주 잘 드러내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홀리 에이징, 거룩한 노화, 거룩한 나이듦. 거룩하다의 사전적 의미를 찾아보면요,
뜻이 매우 높고 위대하다, 고결하다, 매우 성스럽다라는 의미를 지닌 형용사입니다. 기독교에서는 이 말이 구별되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기도 하죠. 이처럼 늙음은 젊음과 구별되어야 하는 거룩한 것으로서 매우 높고 위대하며 고결하고 성스러운 것이야만 합니다. 거룩하고 고귀한 생명을 품위 있고 멋진 나이들므로 지켜가는 것이 거룩한 노화인 것이죠. 노년이 지향하여야 할 궁극적인 삶은 거룩함이어야 합니다. 노인 인권이라는 말은요, 노후에도 인간답게 생활할 수 있는 권리와 노인이라는 이유로 인간의 존엄성이 차별받지 않는 권리를 노인 인권이라고 말합니다. 근데 1991년 유엔 총회에서 새롭게 제정한 노인의 인권을 위한 유엔 5원칙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자립, 참여, 돌봄, 자아실현, 존엄성입니다. 이 노인 인권의 유엔 5원칙은 인간이 사람답게 살 수 있는 노인 인권의 기본이며 기준으로서 거룩한 나이들의 기초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홀리에이징, 거룩한 노년, 거룩한 나이들이란 한마디로 삶의 단순화 과정입니다. 물질적인 단순화, 내적인 단순화, 영적 단순화를 말하죠. 즉 비우고 내려놓고 버리고 나누는 삶을 말합니다. 거룩한 나이들을 가미란 생명의 존엄을 지키며 하늘의 품성을 살아내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품위와 품격을 잃은 행위를 하는 노인들을 보면 정말 저렇게 나이 들고 싶지 않다는 생각을 하게 되죠. 그래서 존경할 만한 노인이 없는 적은 나라의 젊은이는 불행한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 품격 있는 노인으로 존경받고 사랑받기를 원하시겠죠. 그러려면요, 나이 들매 품격과 존경받는 노인이 되도록 노년의 덕을 쌓기 위해서 자신을 갈고 닦아 연습하고 훈련해야만 합니다. 노성자각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존재와 인생, 늙음과 죽음에 대한 스스로의 깨달음이 있어야 한다는 말이지요. 스스로 깨달아 얻는 것이 배워서 얻는 것보다 더 많은 법입니다. 어려서부터 평생 인격과 인성을 길러서 자신을 도야하고 갈고 닦아야 한다는 의미지요. 철학자 안병옥 교수님은 인간이 세 가지 정신적 범죄를 이렇게 말합니다. 첫째, 모르면서 배우지 않는 것. 둘째, 알면서 가르치지 않는 것. 세 번째, 할 수 있는데 하지 않는 것. 이게 인간의 정신적 범죄라는 것입니다. 먼저 덕을 쌓아야만 되죠. 이 참어른으로 나이 들어가려면 덕을 쌓아야 되죠. 멋지게 잘 늙어가려면 몇 가지 덕목이 필요합니다. 나이 든 연장자가 당연히 존중되고 존경받던 시대는 이미 지나갔습니다. 저절로 덕이 쌓이고 거룩하게 늙는 것이 아니라 노년에도 자신을 지탱해주는 몇 가지 태도를 반드시 연습하고 훈련해야만 거룩하게 늙어갈 수 있습니다. 이 노년의 덕을 쌓아야 노인으로서 품위와 품격을 지켜서 사람답게 존중받고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 나이 드는 기술을 우리에게 알려줬던 안셀름 그린 신부님은요, 우리에게 다음과 같은 노년의 덕목을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노년의 덕목 첫 번째, 평정심. 평정심은 평안하고 고요함 또는 그런 상태를 말합니다. 평정이란 성숙함의 덕입니다. 이것은 놓아버리기와 관련도 있습니다. 가지려고 하면 평정심은 사라집니다. 또 평정은 사물을 있는 그대로 둔다는 뜻이기도 하지요. 다른 사람을 바꾸려 하지 말고 그대로 두는 것을 말합니다. 변화시켜야 한다는 강박관념이 없어야 하죠. 예를 들면은 남편이나 자식, 이웃들을 변화시키려 하지 말고 그냥 두는 것이 그것이 평정입니다. 평정심은 여유와 평안을 가져옵니다. 노년의 덕목 두 번째는 인내심입니다. 인내는 견디다, 참다, 무엇을 짊어지다, 물러서지 않다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인내는 참는 것은 삶을 받쳐주는 기둥입니다. 여러분도 참먹기 때문에 살아오셨죠. 인내는 세상의 부조리와
불공평함을 인정하고 견뎌내야 하는 것은 물론이고 다른 사람의 잘못과 결점 모두를 참고 견뎌내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노년을 평화로운 관계에서 살려면 인내가 필요합니다. 불뚝성질 죽여야 합니다. 참고 견디세요. 세 번째 노년의 덕은 온유입니다. 온유는 노인을 완성합니다. 온유는 태도, 성격 따위가 온화하고 부드러움을 뜻하죠. 늙어서 주위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온유하게 대하는 사람은 주위인 사람들을 끌어당기죠. 온유는 모든 것을 끌어당길 수 있는 용기입니다. 온유는 평화를 가져옵니다. 네 번째 노년의 덕목은 자유입니다. 자유는 삶을 여유롭게 바라보게 하며 덜 공격적이면서 자발적으로 대하게 합니다. 노년에 고집스러워지지 않으려면 자유를 향해 가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자유의 정점은 역시 사랑입니다. 다섯 번째 노년의 덕목은 감사입니다. 감사. 감사의 덕을 배워야만 행복해지고 훌륭하게 나이 들 수 있습니다. 받고 누린 것에 대한 감사는 물론이고요. 가지지 못한 것, 아니 없는 것까지도 감사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감사는 마음의 기억력입니다. 행복은 있다 없다 하는 인생의 해독제에 불과하지만 감사는 인생의 치료제입니다. 행복하기 때문에 감사한 것이 아니에요. 감사하기 때문에 행복해지는 것입니다. 항상 기뻐하고 감사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여섯 번째 노년의 덕목은 사랑입니다. 사랑은 전생에 걸쳐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가치 있는 덕목이죠. 그 중에서 노년의 사랑은 새롭게 사랑하는 능력을 말합니다. 아니 늙어서 무슨 사랑을 새롭게 시작하냐고요. 왜냐하면요. 노년은 자신과 자신의 행복만 생각하는 이기적인 사람이 될 위험이 아주 많습니다. 자신을 너무 중요하게 여기지 않아야 남을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신을 너무 중요하게 여기지 않게 될 때 비로소 새로운 사랑을 할 능력을 키울 수 있는 것이죠. 모든 것을 사랑하는 데 최선을 다합시다. 사랑은 인생의 가장 크고 아름다운 덕목입니다. 홀리에이징, 거룩한 나이 들면 노년의 덕이 있습니다. 덕이 있으면 품위와 품격이 있는 노인으로 사랑받고 존경받으며 살 수 있을 것입니다. 노인의 덕은 노인의 힘이고 거룩함입니다. 세 번째로요. 행복하게 늙어가는 방법을 한번 생각해 볼까 합니다. 노인들이 흔히 말하기를 하루는 길고 인생은 짧다고 하죠. 말이 안 되죠. 하루가 길면 일생도 길어야 되잖아요. 그러나 인생은 아무것도 안 하기에 너무나 길지만은 무언가를 하기에는 너무나 짧은 것입니다. 애초에 이렇게 지금처럼 오래 살 줄 알았더라면요. 아마도 처음부터 지금과 다르게 살 수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기에 이제 후기 인생의 전략을 수정하고 변경해야 합니다. 여러분도요. 지금의 노인은요. 100살까지로 아직 젊은 사람은 120살까지로 새롭게 재설계해서 인생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삶의 전략을 새로 짜고 자신의 수준을 올리고 자기가 멋져야 합니다. 과거를 떨쳐버리는 청소작업도 해야 하죠. 필요하죠. 왕년엔 소시적인 잊어주세요. 그런 건. 과거에서 해방되어야 미래의 노후가 자유로워집니다. 인생의 궁극적 목표로서 행복이 아닌 목적을 찾으려 노력하면 삶이 더 의미를 갖게 되고 행복하게 성장할 수 있는 것입니다. 즉 행복이 아니라 성장과 성숙을 위해서 노력하면 행복해진다는 말입니다. 인간은 누구나 행복을 위해 살아가지요. 그런데 행복은 우리가 찾아야 하는 것이 아니라 행복이 우리를 스스로 찾아오게 해야 하는 것이 아닐까요? 행복의 파랑새는 찾으려고 하면 할수록 멀리 날아가 버리죠. 그런데 무관심하게 살다 보면 저절로 찾아오는 것이 행복이 아닐까요? 행복은 찾는 것이 아니라 선택의 문제입니다.
매사에 만족과 감사를 선택하기만 하면 행복은 저절로 찾아오게 되기 때문이죠. 그러면 사람들은 행복하게 늙어가는 법을 무엇이라고 하는지 한번 알아볼까요? 철학자 칸트는요, 3가지 행복 조건이 있다고 했어요. 일, 그 다음에 사랑하는 사람, 희망이 있어야 행복해질 수 있다고, 그것이 3가지 행복 조건이라고 했습니다. 한때 인터넷에서 많이 떠돌던 노인 10계명이니 신노인 10계명 이런 것도 있었죠. 노인이 되어 지켜야 할 삶의 지침 같은 것들입니다. 한번 볼까요? 1. 자식에게 올인하지 말라. 2번째, 며느리 잘 모셔야 집안이 화목하다. 3번째, 돈은 무덤까지 가지고 가야 한다. 4번째, 돈보다 먼저 건강이다. 5번째, 젊게 살려면 젊은이를 따라서 해라. 6번째, 미워도 내 사람이 제일이다. 7번째, 뒤돌아보지 말고 남은 날들을 즐겁게 보내라. 8번째, 작은 것을 크게 기뻐하라. 9번째, 오늘 하루가 감사하면 일생이 감사하다. 10번째, 자기가 믿는 종교와 잘 거래하라. 얻는 것이 많을 것이다. 신앙을 가지라는 말입니다. 프랑스의 행동하는 지성인으로 실존주의 작가이며 철학자인 시몬 르 보바리 여사가 말하는 잘 늙어갈 수 있는 10가지 방법을 간략하게 한번 소개해 보겠습니다. 잘 늙어갈 수 있는 10가지 방법입니다. 첫째, 과거를 받아들일 것. 풍성한 과거가 없는 현재의 삶은 없습니다. 과거를 용서하고 화해해야 합니다. 앞에도 얘기했었죠. 지나간 것은 지나간 대로 의미와 가치가 있습니다. 과거를 받아들이세요. 그래야 미래가 풍성해집니다. 잘 늙어갈 수 있는 10가지 방법. 2번째, 친구를 사귀라래요. 친구는 가장 중요한 자아의 지지 제공자입니다. 친구가 많을수록 인생 항해에서 자기를 지켜줄 호위대의 숫자가 많아지는 것이죠. 친구는 성공적 노화의 중요한 기여 요소이기도 합니다. 친구는 현재의 자신과 과거의 자신을 연결해 주죠. 그러기에 친구를 잃으면 더 슬프고 고통스러워지는 것이에요. 왜? 자신의 과거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친구는 또 다른 나이기에 친구와 함께 과거의 일부, 자기 자신의 일부까지도 잃어버리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3번째, 타인의 생각을 신경 쓰지 말 것. 이 말은요, 타인의 생각에 신경 쓰지만 서양식 사고방식이 많이 그렇습니다. 자신이 원하고 생각하는 대로 하라는 것입니다. 자신이 원하고 생각하는 대로. 4번째, 호기심을 잃지 말 것. 5번째, 프로젝트, 목표를 추구할 것. 노년이 이전 과거의 삶에 대한 터무니없는 패러디, 모방이 아닐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자기 존재의 의미와 가치를 부여해주는 목표를 추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목표는 무엇이었습니까? 목표를 추구해야만 합니다. 6번째, 습관의 시인이 되라. 습관의 주인이 되라는 것입니다. 습관을 지배하라는 것입니다. 7번째, 아무것도 하지 말 것. 이거 이상한 말이죠. 이 말은 때로는 멈추고 쉬면서 누리라는 말입니다. 8번째, 부조리를 받아들일 것. 세상은 합리적이지 않습니다. 공평하지도 않아요. 이치에 맞지도 않아요, 세상은. 그런데도 우리는 멈추지 않습니다, 인간들은. 그것이 부조리예요. 그것이 인생입니다. 부조리를 받아들이세요. 그런 것이라고. 9번째, 건설적으로 물러날 것. 이 말은 만사 무관심하거나 세상에 등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 조심스럽게 한 발짝 조심스럽게 물러나라는 이야기입니다. 10번째, 다음 세대에게 자리를 넘겨줄 것. 이 말은 우리의 미래가 줄어들수록 다른 이의 미래는 더욱 커진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시몬 르 보바리 여사가 말하는 늙어서 행복해진 10가지 방법입니다. 이상 잘 늙어가는 방법과 행복한 노후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노인이 행복한 사회가 잘 사는 나라입니다. 모든 노인이 행복을 기원합니다. 이번에는 조금 어려운 이야기지만 노년 초월,
노년을 초월, 멋지게 나이 들어가기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노인과 어르신의 차이라는 글 한번 읽어보셨을 거예요. 자, 한번 보세요. 여러분이 노인인가 어르신인가? 주는 것 없이 받기만 좋아하는 사람은 노인이고, 대가 없이 베풀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어르신이다. 더 이상 베풀 게 없다고 생각하면 노인이고, 아직도 배울 게 많다고 생각하면 어르신이다. 간섭하기 좋아하면 노인이고, 인내하며 지켜보면 어르신이다. 듣기보다 말하기를 좋아하면 노인이고, 말하기보다 듣기를 좋아하면 어르신이다. 또 자기가 항상 옳다고 우기며 가르치려고 들면 노인이고, 끝까지 경청하고 이해하려고 애쓰면 어르신이다. 어때요? 노인인 것 같아요? 어르신인 것 같아요? 네. 한때 할배 파탈 신드롬이라는 것이 있어서, 여러분 아시나 모르겠어요. 할배 파탈 신드롬 못 들어보셨어요? 할아버지와 파탈, 옴무 파탈이란 말은 프랑스 말로 치명적인 남자를 옴무 파탈이라고 하는데, 그 파탈을 합해서 합성어로서 치명적인 매력을 가진 멋진 노인을 가리키는 말이 할배 파탈입니다. 이 말은요, 옛날 여러분 드라마 화려한 유혹이라는 드라마 보셨어요? 그 드라마에서 유래된 말이에요. 정진영 씨가 아마 그 역할을 했을 거예요. 단정한 몸매, 매너도 좋고 지성미도 있고 품위와 품격을 두루 갖춘 멋있는 아주 매력적인 노인을 가리키는 말이 할배 파탈입니다. 멋지게 나이 들어가면 이런 할배 파탈과 더불어 노인들 스스로가 자기 역량을 키워서 사회적인 힘을 가져야 합니다. 사회적 지위와 역할을 상실한 사회적 노인의 사회적 분리함에서 능동적으로 해방되어야 합니다. 자기 개발이나 자아 실현의 소극적 자세에서 벗어나서 노인 스스로 보다 적극적인 정체성 확립을 모색해야 하는 것입니다. 저출산 고령화로 사회적 부담이 된 노년층이 오히려 경륜과 지혜의 보고로서 사회적 자본으로 존재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래야만 기존의 부정적 노인상을 청산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나이든 사람들이 하찮은 생활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해결책은 스스로 삶의 의미를 주는 목표들을 계속해서 추구하는 것으로 목적 있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즉 자립과 참여, 봉사와 나눔, 사회공헌으로 생산적인 존재라는 정체성을 노인 스스로 인식시켜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노인이 누군가에게 의미가 되고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는 보람된 삶으로 계속 키워나가야 하는 것이죠.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나이 들어 할 수 있는 중에서 가장 멋진 일이 무엇일까요? 나이 들어서 할 수 있는 가장 멋진 일. 예? 그것은 배움과 나눔입니다. 나이 들어 할 수 있는 일 중 가장 멋진 일은 배움과 나눔입니다. 배움과 나눔, 봉사하는 삶이 노인의 존엄성을 유지시켜주는 것이죠. 그것이 곧 노인이 세상을 구하는 길이 됩니다. 나이를 의식하지 않고 정정당당히 참여적인 인생을 살면서 무엇인가에 봉사하고 헌신할 때 나이가 들어도 의미 있는 삶을 살 수 있는 것이 아닐까요? 목적 있는 삶을 계속 추구하며 사는 것이야말로 바로 노년 해방이 아닐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일본의 신노인 운동을 펼친 히노하라 시게야키라는 의사는요, 106세로 돌아가시기 전까지 현역으로 열심히 사회활동을 하셨습니다. 106세까지요. 장수 비결을 그는요, 신체 건강보다 정신적 건강에서 찾아야 한다는 그의 장수 10조는 죽는 순간까지 현역으로 살아라였습니다. 젊을 때는 무엇을 하느냐가 중요하죠. 그러나 늙어서는 무엇이라도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한계 연령을 설정하지 마세요. 65, 70까지 이렇게 한계 연령을 설정해서는 안 됩니다.
에이지 프리 소사이어티, 정년 없는 사회를 말합니다. 연령주의를 극복해서 평생 현역으로 살 수 있어야 합니다. 인공지능 AI, 가상세계 메타버스, 이런 지식정보 시대에는 인간의 존재가치를 위협하고 심지어는요, 인간의 감성과 지성은 물론 생명과 영성까지도 상품화하고 있는 실정이죠. 20세기의 규범과 윤리, 종교적 붕괴로 인해서 사람들은 존재의 방랑자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에 가장 바람직한 나이들은 영적으로 나이 들 것입니다. 영적인 나이 들미 아닐까?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봅니다. 영성이라뇨, 나이에 관계없이 모든 사람에게 내재되어 있는 생명의 빛입니다. 우리는 영적 체험을 하는 인간이 아니라 인간이 된 체험을 하는 영적 존재다. 프랑스의 피에르 테아르라는 신부가 하신 말씀입니다. 우리 모두 다 고귀한 영적 존재인데 지금 인간이 된 체험을 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영적인 나이들미란 내면에 잠들어 있는 영성을 일깨워서 밖으로 빛나게 하는 것을 말합니다. 노년기에는 잠재된 초월의식을 바탕으로 좀 더 정신적이고 영적인 삶을 추구하는 것이 현대사회에 더욱 요구되는 바람직한 덕목일 것입니다. 따라서 나이 들면서 보다 성숙하게 무르익는 삶이 되기 위해서는 정신적인 힘인 영성을 곧 피우는 삶이 되도록 해야 하는 것이죠. 노인의 힘과 풍요는 영성에 있습니다. 그것은 죽음의 두려움을 이기는 힘입니다. 여러분 모두 에릭슨의 심리사회적 발달 8단계에 대해서는 다들 알고 계실 거예요. 그런데 혹시 인간 발달 단계에 9단계가 있다는 말을 들어보신 적은 있으신가요? 8단계까지밖에 못 들어보셨죠? 에릭슨의 심리사회적 발달이론은 태어나서 죽음까지 전 생애에 걸친 인간 발달을 8단계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당시에는 60세를 전후해서 시작된 노년기가 80대쯤 끝났어요. 그런데 요즘은요, 100세 시대에 접어든 현대 들어서는 이 노년기가 너무 길어져서 이게 부적합하다는 비판을 받게 됐죠. 그래서 고대 철학자 제논과 근대 스웨덴의 톤스톰이라는 철학자가 주창한 노년 초월론이라는 것을 에릭슨의 8단계 발달 이론에서 추가해서 9단계 이론으로 발전시키게 된 것입니다. 즉, 노년기의 자아통합대 절망의 발달 가업을 확장해서 85세 이상의 죽음에 가까워진 초고령 노인들의 최종 발달 가업은 노년 초월이라고 본 것입니다. 상당히 어려운 말이죠. 노년을 초월한다는 거. 이는요, 니체가 말하는 정신적인 불꽃을 태워 삶의 굴레를 벗어나는 초인과도 통하는 것으로 인생의 마지막 생애 단계에서 육체를 넘어 정신적, 영적으로 삶과 죽음을 초월해서 사는 것을 뜻하고 있습니다. 그것은요, 자아 초월보다 더 성숙한 노년기의 삶과 죽음을 추구하는 아주 진보적인 개념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노년 초월론은 초고령 노년기를 긍정적인 측면에서 재해석하는 계기가 되었고요. 노인들이 세상과 자신을 바라보는 시선이 변하는 것을 뜻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간략하게 정의한다면요, 노년 초월론이라는 것은 초고령 노인이 인생의 전반적인 시각을 물질적이고 합리적인 시각에서 보다 우주적이고 초월적인 것으로 변화시키는 것을 노년 초월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초월적인 삶을 지향하는 사람은 단순히 건강하게 장수하는 것만을 꿈꾸지 않고요, 전과 다른 차원의 삶의 의미와 만족을 추구합니다. 세속적인 욕망과 물질적인 관심도가 줄어들면서 정신적이고 영적인 것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지게 되며 죽음을 받아들이는 자세를 비중 있게 보는 가치관으로 세상을 초연하게 바라보는 것을 노년 초월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요, 고독이나 명상을 즐기는 시간이 많아지고
더욱이 나이가 많아지면서 죽음을 수용하고 시간을 초월하는 경향도 나타납니다. 그래서 과거와 현재, 미래를 동시적으로 바라보면서 현재를 초월하는 관점이 생겨날 수 있는 것입니다. 노인들이요, 조상, 과거에 관심을 갖고요, 손자, 미래에 더 애정을 표하는 것도요, 다 그런 이유에 의해서인 것입니다. 또한 이 시기의 노인들의 특징은요, 85세 이상 죽음에 가까워진 노인들의 특징이라는 게 자신이 처해 있는 상황이 정말 늙고 병들고 쇠약해서 다른 사람이 보기에는 객관적으로 아주 나빠요. 그렇지만 현재 생활에 대한 만족도가 높을수록 초고령 노년기의 9단계 시기를 잘 영위해 나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노년 초월, 그것은 자아를 초월하는 노년의 힘이고 노인의 힘이고 노년의 해방입니다. 노년 초월은 노년기 자아 통합을 넘어선 인간의 마지막 발달 과업인 것입니다. 참어른, 새로운 노인, 멋진 나이 들면 어떤 것일까요? 그것은 나로 인해서 자기가 서 있는 자리를, 이 세상을 점점 멋진 곳으로 바꾸어 나가는 것이 사람이 잘 나이 든 참어른이 아닐까요? 스스로를 행복해하며 감사가 넘치고 주변 사람들에게 마법 같은 기쁨과 사랑을 선물해주는 멋진 존재, 사랑이 필요한 사람에게 사랑을 베풀고 상대방의 허물에 관용을 베푸는 그것이 멋진 나이 들어감이 아닐까요? 가치 있게 나이 든다는 것은 삶의 보람을 계속 키워나가는 것입니다. 노년기에 할 수 있는 소소한 일이라도 그것이 나만을 위한 것이 아닌 앞으로 나와 같은 이상을 추구하는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는 삶을 말합니다. 인격과 삶 자체의 향기가 노인을 거룩하게 하고 품위 있게 하는 것이죠. 홀리 에이징, 거룩한 노화, 거룩한 나이듦. 우리 모두 이러한 새로운 노인, 멋진 나이 들어감으로 삶의 마지막까지 눈이 부시게 아름답게 살아갑시다. 창조적 노화, 영적인 나이 들기, 노년 초월로 노년에서 해방된 삶을 영위합시다. 인생의 노년기는 황혼의 저녁 노을처럼 황홀하고 황홀하고 은은한 아름다움입니다. 그것이 황혼의 미학이고 황혼의 찬가를 부르는 이유인 것입니다. 우리 모두 거룩한 나이 들므로 멋지게 늙어가는 참 어른이 되어 가시길 기원해 봅니다. 여러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